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소비자정보학과에 편입한 임연서입니다. 제가 소개할 파트는 트렌드 코리아 2021, 브이노믹스와 레이어드 홈입니다. 바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입니다. 브이노믹스 파트는 경기회복 전망, 언택트의 미래, 소비자 가치 변화, 전망 및 시사점, 순으로 진행이 되며 레이어드홈은 집방의 등장, 집에 대한 새로운 의미, 기본, 응용, 확장 레이어, 배경, 리모트 라이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전망 및 시사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먼저 브이노믹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 전 세계는 이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입니다. 1월 기점으로 전 세계 확산이 되면서 많은 인명 그리고 재산 피해 또 경제적인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워낙 광범위한 내용이라 그 중에서 코로나가 만들어내고 있는 경제적 상황, 브이노믹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반등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황 종식 후에도 정상범주 90% 선을 머물 것이라는 90% 경제론은 암울한 미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반등을 통한 경제적 성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V형 반등이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전 성장을 기저로 해서 나타난 만큼 전년도 성장이 낮을수록 더 크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반등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V형의 형태가 아닌 K형의 성장세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적인 하락 후 회복과 침체가 공존하는 양상으로 번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쉽게 말해 양극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회복과 또 그에 대한 기대를 대비한 것에 비해 실제로는 매우 더딘 경제 회복으로 인한 경기 동향지수 역시 K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K 모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형태로 실제 각 산업마다 그리는 곡선의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대면성과 대체성입니다. 이 외에도 원래 트렌드에 조금씩 부합해서 나타나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거나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약 특수를 노리는 등 형태는 조금씩 다양한데요.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네,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V형입니다. 대면성이 높고 대체성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초기 타격이 컸으나 대체 수단이 많이 없어 코로나 상황 개선 후 금방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는 업종 유형입니다. 이러한 업종 중에는 내과와 치과, 소아과 같은 동네 병원, 색조 화장품, 뮤지컬 및 공연, 학습지와 가사 지원 등의 방문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유형은 대면성과 대체성이 모두 높아 타격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 이러한 업종에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 성형외과 시술, 헬스클럽, 대형마트, 정장룩,
해외여행과 면세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성이 높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W형은 대체 수단은 있으나 완전한 대체가 어려워 방역 단계가 완화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소비 회복세를 보이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 언택트 상황과 트렌드에 부합하여 이미 상승세였으나 코로나 상황을 맞아 성장이 가속된 S형입니다. 해당 곡선은 코로나 종식 이후로도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 배달, 배송, 캠핑 분야, 홈트레이닝, 가정용 간편식, OTT 서비스, 애슬레저루,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 V형은 코로나 시기로 특수를 누린 유형입니다. 재택근무나 비대면 강의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같이 증가한 화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이를 위한 컴퓨터, 태블릿 구매, 또 해외여행이 어려워 대안으로 관광객들이 선택한 국내 여행지, 명품, 대형 가구, 가전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후 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S형과는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역 V형은 코로나 시기로 특수를 누린 유형입니다. 재택근무나 비대면 강의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같이 증가한 화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이를 위한 컴퓨터, 태블릿 구매, 또 해외여행이 어려워 대안으로 관광객들이 선택한 국내 여행지, 명품, 대형 가구, 가전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후 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S형과는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언택트의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은 크게 재택근무, 원격 수업, 비대면 유통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근무 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재택근무, 시차 출근, 선택근로, 탄력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의 형태는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게 된 근무 형태입니다. 줌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의 등장으로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장소에서 프로그램 하나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보다 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부서에 따라서는 비대면으로 인해 업무 지시를 할 때 행간 의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비대면 재택근무 전환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특정 성과 위주, 측정 가능한 업무라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집단의 의사결정이나 협력을 통해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로 인해서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로 인한 심적 피로도의 증가는 오히려 직원들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다소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원격 수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개학으로 시작한 원격 수업은 학교가 단순히 교육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사회적 교류도 이루어지는 장소인 관계로 코로나 종식 이후 가장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온라인 수업이 보조 형태로 사용되는 블렌디드 러닝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 시기가 아직은 단정 짓기 어려운 만큼 비대면 강의는 지속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한 인간적인 접촉의 부재, 혼자서 공부하는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로 인해 동기가 떨어지는 등 이로 인한 학력 격차는 향후 잠재적인 문제가 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년 한 해 크게 성장한 비대면 유통은 이전의 그래프 유형에서 간단히 언급했듯 기존에도 성장세를 보이던 시장이 코로나 사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급속하게 성장한 경우입니다. 이는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온라인 거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 방식은 크게 언택트를 더욱 강화하거나 혹은 언택트 방식의 인간적인 접촉을 적절하게 매치하여 미들테크 형식으로 나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 유형 모두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언택트 방식이 소멸되지 않고 향후 대면 방식과 적절히 섞여갈 것으로 예상되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검증된 아이템의 선호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 행동 반경의 제한 등 이전과 다른 낯선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에 도전하기보다 이미 많은 구매를 통해 검증이 된 제품을 구매하여 리스크를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 본질에 대한 고찰은 제품의 외적 요소보다 제품이 가지는 본질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은 화장품에서도 색조보다는 기초 제품을 선호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올리브영 사이트 랭킹 페이지를 살펴보면 상위에는 색조가 아닌 기초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언가에 대한 본질은 소비자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며 또 나아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환경 문제나 다른 사회적인 문제 등에 집중하는 등 이전과 다른 가치 추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가치는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인데요. ESG라고 불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 요소는 사회적 책임에 민감한 MZ세대의 등장으로 새로운 투자와 소비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전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이라기보다 MZ세대가 사회적 진출하는 시점과 코로나 시기가 맞물려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이노믹스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기에 앞서 소비자의 가치 변화 중 검증된 아이템 선호에 대해 좀 더 보충하자면 위험을 줄이려는 소비 성향으로 검증된 제품, 컨텐츠 구매는 자칫 특정 기업과 플랫폼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의 가속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승자 독식의 구조로 이어져 공급자 간에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는 더 이상 업체 3위까지 시장을 나눠먹는 룰 오브 3가 아닌 1위 기업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룰 오브 1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는 사회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환경과 직업의 차이로 인해 개인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극명하게 나뉘며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코로나 사태로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식료품 물가 증가로 저소득층의 식료품 소비 금액은 늘어났으나 부유층은 보복 소비로 명품, 대형 가전 등의 고가품을 사는 등 이미 소비 형태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지속되는 경우 계층 간의 갈등도 점차 심화될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동양인을 향한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양인을 공격하는 계층은 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라고 인식되는 계층들에 의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은 차별과 혐오 행동을 경계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레이어 도움입니다. 최근 집과 관련된 예능 방송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주로 집은 오전, 오후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에서 인테리어 관리나 경제 채널에서 자산의 가치로 등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예능 소재로 변화하면서 집을 구하고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까지도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가격과 평수로 평가되던 집을 안에 있는 공간 자체를 주목하는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변화한 것인데,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공간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전통적으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 자산, 고정적인 역할의 의미만을 가졌었다면, 앞으로의 집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다기능성 공간으로 새로운 의미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기능은 기본, 응용, 확장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다층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각 역할을 레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에서 제시된 레이어 도움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집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능, 즉 레이어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기본 레이어는 집이 가진 고유 기능을 좀 더 심화하며, 응용 레이어는 이전에 집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확장 레이어는 집을 기점으로 동네 근처까지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각 기능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기본 레이어의 기존 수행 기능 심화의 배경은 집콕 생활로 상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면서입니다. 이러한 관심들은 기존의 가구, 가전 등의 교체, 리모델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시장의 매출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중에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책상, 책장 등 서재 가구의 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에 관심이 늘면서 깔끔한 호텔식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그에 맞는 아이템들이 출시되는가 하면, 호텔에서 직접 업무 호캉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호텔 장기 투숙형 워케이션 상품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용 레이어가 의미하는 집의 새로운 기능은 마찬가지로 집에 상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탐색하며 그 기능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전 집순이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집에 빔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서 내방에 극장을 만드는 것들이 좀 더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형 빔 프로젝터, 대형 모니터, TV 등으로 이제 집에서도 영화를 보거나 BTS의 사례처럼 언택트 콘서트 등으로 집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헬스장 영업 중단으로 인해 사람들은 집에서 운동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TV와 센서 등을 통해서도 집에서도 PT를 받고, 다양한 임용 기기들로 샵에 들리지 않아도 셀프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등으로 자체 감금 상황을 오히려 놀이로 승화하는 불편함의 놀이와, 즉 페인 플레이 현상도 새로운 문화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확장 레이어는 직장과 주거 공간이 일체화가 되면서 집이 사회활동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집을 기점으로 슬리퍼로도 이동이 가능한 슬세권 내로 영역이 커지면서 집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소하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온라인 쇼핑이 줄 수 없는 익숙함과 친숙함, 신뢰를 무기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만의 취향이 가득한 집을 혼자서만 아는 것이 아닌 남에게 보여주고 공유하면서 집이 서로 다른 취향을 공유하는 이러한 살롱 문화를 통해 새로운 여행, 문화 활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서구문화재단에서는 4월 13일까지 서구 시민살롱을 운영할 수 있는 살롱지기를 모집하기도 하는데요. 개인 공간이 아닌 지정된 공간을 운영하는 역할이지만, 이러한 살롱 문화가 조금 더 정착, 발전이 된다면 특정 상권, 도심으로의 쏠림이 아닌 동네 기반의 건전한 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집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배경에는 리모트 라이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리를 두는 삶을 의미하며 시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하는 리모트 워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콕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출퇴근 등으로 인한 시간을 다른 곳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강제적인 거리 두는 삶에 참여하게 되면서 리모트 라이프 가치에 자연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는 곧 집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해석이 되어가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에 대한 향후 전망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이미 새로운 역할들이 코로나로 인해 재조명되었고 이제 단순히 자산 개념에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역할의 가치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집안 구성원들 간에도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성의 보장이 필요하며 더욱 다양한 기능의 집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도 보다 유연함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